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지난 주말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차준택 예비후보가 부평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는데요. 계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김광 예비후보와 박형우 예비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준택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5인으로 진행된 민주당 부평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차 예비후보는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 본선거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재선의 현역 부평구청장인 차 예비후보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과 GTX-C 노선 사업 착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삼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을 남은 핵심 과제로 꼽으며 부평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3선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부평의 미래를 담아낼 캠프마켓이나 삼보급단, 이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봐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그 밑그림을 그리고 그 안을 채워넣는 그런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한편 민주당 계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김광 예비후보와 박형우 예비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50대의 젊은 계양구청장을 표방하는 김광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과 송영길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3선 계양구청장을 지낸 박형우 예비후보는 그동안의 경험과 추진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다시 한번 국민들의 앞에 섰습니다. 두 예비후보의 결선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당 독주 체제는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시장은 13일 오전 지역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정치는 긴장과 견제를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행정과 입법을 장악한 상태에서 지방 권력까지 가져간다면 대통령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식 출마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는데요. 우선 추경 등 시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안에가 될 수 있는지는 지금 시정 상황을 좀 보고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각 시도의 상황도 제가 다 살펴야 되는 입장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인천 시정에 크게 무리가 없다 하고는 그 시점에서 제가 예비후보 등록은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장 선거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차 경선 결과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 비서관과 현역인 조용익 부천시장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이번 부천시장 선거의 1차 경선에는 조용익 시장과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 비서관, 김광민 경기도의원, 한병환 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4명이 참가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병환, 김광민 예비후보는 경선 탈락했습니다. 최종 후보를 가릴 결선 투표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경선에서 결선에 오른 서진웅 예비후보가 원팀 정신으로 단일화의 약속으로 결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을 치른 김광민 예비후보는 서진웅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다만 한병환 예비후보에 대해서 서 예비후보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곧 단일화 합의에 따라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경선에 나섰던 서진웅, 김광민, 한병환 세 후보는 1차 경선 발표 직전 세 후보 가운데 결선에 가는 후보를 중심으로 즉각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경선에서는 서진웅 예비후보와 조용익 예비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최종 경선이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과 14일 김포시장 후보 본경선을 치릅니다. 예비경선에서 상위를 차지한 네 후보가 현재 경쟁하고 있는데요. 경선 탈락 후보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며 선거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오강현, 이기형, 정하영, 조승현 등 모두 4명입니다. 이들은 이제 단 한 장의 본선 티켓을 놓고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경선에서는 경선 탈락 후보들의 지지 선언이 큰 변수가 된 상황입니다. 먼저 배강민 전 후보는 김포 현안을 즉시 해결할 적임자라며 경선 탈락 후 조승현 예비 후보를 지지했고, 정황용 전 후보는 예비 경선 직전 이기영 예비 후보와 단일화한 상황입니다. 김덕천 전 후보는 경선 탈락 후 경제 자립을 명분으로 오강현 예비 후보 지지에 나섰습니다. 정하영 예비 후보는 김포의 미래 10년을 결정할 경선이라며 지지층의 결집과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일과 14일 본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5차 범인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시장 후보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울림뉴스가 의뢰해 리얼미터가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김포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기영 19.2%, 조승현 19.1%, 정하영 14.5%, 오강현 12.2%로 나타났습니다.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답한 응답은 21.7%였고 잘 모르겠다가 13.3%로 나와 남은 표심이 여전히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4명의 경쟁자들은 13일과 14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본 경선을 치릅니다. 본 경선에서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9일과 20일 본 경선과 같은 방식으로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6.3 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 경기 북부 지역 여야 공천 결과가 속속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시장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안정적인 수성 전략을 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모습입니다. 각 당의 경기 북부 지자체장 공천 상황을 이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개 속이었던 연천군수 공천장이 마침내 주인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김덕현 현 연천군수를 본선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했던 2차 경선 끝에 김정겸 후보를 따돌린 김군수는 중단 없는 연천 발전을 내세우며 재선 고지 점령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 정치 1번지 의정부시에도 전운이 감돕니다. 국민의힘은 김동근 현 시장을 공천하며 일찌감치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원기, 안병용, 정진호 예비 후보 간 3인 본경선을 통해 본선에 나설 최적의 카드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양주시 대진표는 리턴 매치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수현 현 시장과 민주당 정덕영 전 양주시의회 의장이 각각 단수 공천을 확정 지으며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포천에서는 박용국 전 포천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낙점되며 화려한 귀환을 알렸습니다. 민주당 동두천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는 민주당 박태희, 이인규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통한 마지막 승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들의 탄탄한 행정력을 앞세운 국민의힘의 수성과 치열한 경선을 뚫고 기세를 올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경기 북부권 지방선거에 열리는 이번 공천 결과를 기점으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인 포천시가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정부 최종 지정을 향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 지역의 산업과 관광 기능을 결합해 경제협력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이 뒤따릅니다.
포천시는 최종 특구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포천시를 비롯해 연천과 파주를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포천시는 이번 선정을 두고 지난 3년간 준비해온 정책적 노력과 사업 구상이 실효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포천은 관광과 농업, 첨단 산업이 어우러지는 패러다임형 관광특구를 핵심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약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바탕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며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지로 지정된 것은 아마 기존의 그 한탄경면에 약 3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어떤 연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또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함께 한탄강 일대 농지의 가격 경쟁력을 활용해 향후 남북 농업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과 금강산과 또 원산 갈마지구가 연결되는 삼각 벨트에 관광 사업이 크게 또 이렇게 육성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또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아마 크게 국제적으로도 아주 유망한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최종 지정 권한은 통일부에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한계를 기회로 바꾸려는 포천시의 전략이 정부 최종 지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서영석 의원이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D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에는 현재 7호선과 서해선이 운행 중으로 GTX-B가 개통되면 3개 철도가 교차하게 되고 GTX-D까지 경유할 경우 4개 노선이 집결하게 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요청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D 노선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GTX-D 추진을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는 한편 지난해 2월 관련 의원 모임을 출범하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부천 문화재생시설인 부천 아트벙커 B39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제2기 로컬 100, 이른바 지역 문화 매력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부천 아트벙커 B39는 과거 폐산업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설계한 사례로 지난 2024년 1기 선정에 이어 2번째 지정입니다. 로컬 100은 지역 고유문화 자원과 콘텐츠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과 지자체 추천으로 접수된 1000여 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쳤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서울 양천 마라톤 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8,40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10km와 5km 가족런 등 4개 코스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홍보대사 이봉주 선수와 배우 권화운 씨 등이 함께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대회는 300여 명의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 지원 속에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으며 코스별 우승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또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22개의 체험 부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선수 가족과 응원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천구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를 달성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양천구는 민선 8기 공약 86개 가운데 83개를 완료하며 96.5%의 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과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대장 홍대선 광역철도 착공과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 등 대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앞으로도 교통과 도시개발 등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와 72개월 이하 영유아로 빈혈이나 저체중 등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최대 12개월 동안 보충식품 패키지 배송과 영양교육, 가정방문 지도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이유식 교육과 건강 간식 만들기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 정기적인 검사로 영양 상태도 지속 관리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양천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마약 노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익명 검사를 시행합니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신원 확인 없이 가능하며 검사는 은평구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검사를 통해 대마와 코카인, 필로폰 등 6종의 마약류를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고 검사 과정과 결과는 모두 익명으로 관리됩니다.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서울시 은평병원으로 연계돼 정밀 검사와 치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 은평구가 다양한 복지 제도를 한 권에 담은 2026 은평복지 알림이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아동청소년, 어르신 등 9개 분야 모두 145개 복지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특히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책자는 구청과 주민센터, 복지시설은 물론 미용실과 경로당 등 생활공간에 비치되며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9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긴급 현안점검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대응 방향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응할 인천시 차원의 TF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과 재외동포청 등 지역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며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한 바 있는데요. 유 시장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확고하게 통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천시도 여기에 대응하는 TF를 구성해서 시민을 지키고 인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8일 김포시 광역의원 4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관위는 이날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에 홍원길 현 도의원과 오세풍 현 도의원을 각각 단수 추천했습니다. 제3선거구와 제4선거구 후보는 아직 추천하지 않았는데요. 경선 과정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관위는 지난 7일 제1선거구 최명진, 제2선거구 최신덕, 제3선거구 신명순, 제4선거구 김철환 후보 등 4명을 단수 추천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